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서비스랑 레파지토리 도입하는 부분인데, 이제 많이 해봤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비스라는 파일이 하나 필요하겠죠, 클래스가. 그래서 패키지부터 하나 만들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모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 뒤에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중요해요. 이거 되게. 그래서 이 안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름은 article service라고 지어 줄게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다가 이제 로직을 좀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가 기능적인 부분, 서비스 메서드적인 부분이랑 DB에 직접 DB를 건드리는 부분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우리 DB는 아티클스니까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를 좀 옮겨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 인스턴스 변수, 생성자, 서비스 메서드 이 부분 다 가져오겠습니다. 다 잘라내기를 하고 아티클 서비스에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생성자 이름은 바꿔줘야겠죠. 지금 줄 정리가 좀 깨졌으니까 줄 정리 한번 해주고, 자, 그러면 일단 서비스한테 이 아티클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내용이 넘어온 상태고 여기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도 서비스 단에서 실행되는 걸로 일단 내비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메서드를 다 옮겨 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 얘가 하고 있던 부분, 컨트롤러가 직접 하고 있던 부분들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 우리가 아티클 서비스에 연결을 해야 돼요. 지금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일을 시키려면 여기서 서비스 객체가 필요했었잖아요. 우리 그 이전에 했던 방식 생각해보면 서비스 아티클 서비스 라고 변수 하나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생성자를 통해 객체를 만들어줘서 사용을 했었어요. 생성자로 this article service 여기에 new article service 라고 하는 객체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죠.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임포트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고 여기에 이제 아티클 서비스한테 일 명령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달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좀 많이 달라질 게 뭐냐면, 하나 아셔야 될 게 여기서 객체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원래 우리가 아티클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얘가 갖고 있는 이런 메서드들 활용을 하려면 일단 얘네들도 다 퍼블릭이어야 될 거고, 이것도 바꿔줄까요? 퍼블릭으로. 아니 얘는 필요가 없고 얘 바꿔주고, 이제 이 클래스 외부에서 이 메서드를 사용을 하려면 메서드들이 퍼블릭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꿔준 건데, 원래 이렇게 해놓고 아티클 서비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왔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개발을 도와주는 친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골뱅이 오토라고 치면 오토 와이어드가 있어요. 얘를 넣어주게 되면 이 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상관이 없어요. 없어도 얘를 이렇게 오토 와이어드를 하나 박아주면 이 서비스랑 얘랑 연결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기 서비스에도 이 클래스 위에 골뱅이 서비스라고 하는 애를 입력을 해준다면, 얘는 이제 컨트롤러라고 명시를 해준 거고 얘는 서비스라고 명시를 해준 건데,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달아 놓으면요, 얘는 프로그램 내에서 컨트롤러로 인식을 해준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로 인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데 그 와중에 오토와이어드 해서 서비스를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준다면 이 서비스 객체를 여기서 따로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 만들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이 아티클 서비스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나 좀 할 게 있어요. 지금 이 과정이 의존성 주입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이 의존성 주입에 대한 내용은 이제 스프링에 들어오면서 스프링부터 되게 중요하게 자리매김한 이제 개념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그 이전까지 이렇게 객체 만들어서 사용하던 방식 말고 객체를 여기서 직접 만들지 않고 객체를 넘겨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이 이 의존성 주입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스프링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IOC, DI라고 하는 애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스프링의 특징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스프링 특징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라나? IOC 나오네요. 여기 스프링 특징에 보시면 제어 역행이라고 하면서 IOC라고 있고요.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면서 D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막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애는 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객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이 서비스 객체를 넘겨받아서 일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 의존성 주입의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얘는 이제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자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내용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자, 의존성 주입 방법 세 가지. 여기에는 자, 얘를 필드 주입, 그리고 수정자 주입, 생성자 주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 이게 필드 주입이에요. 필드 주입이라는 건 필드를 만들고 오토 와이어드를 적어줘서 주입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수정자 주입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VO 객체에서 게터 세터 사용하듯이, 여기서 게터 세터 사용하듯이 여기서 의존성을 세터를 사용해서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세터를 보다는 세터 메서드를 사용해서 주입한다.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있기는 한데 이것까지는 자세하게는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얘는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고, 얘를 써야 되는 경우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써주면 되는데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걸 뭐 항상 알아둬야 되는 개념 정도는 아니고, 얘는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이 생성자 주입,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을 하는 방식인데, 자, 옛날에는 여기서 사용했던 이 방식처럼 필드 주입이라고 하는 얘를 거의 열이면 열 썼어요. 저도 실무에서 필드 주입을 많이 썼고, 여러분들도 아마 취업을 해서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은 필드 주입으로 처리된 애들을 많이 겪게 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됐어요. 이것도 좀 됐는데 추세가 이 필드 주입을 안 써요. 얘를 아예 이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필드 주입으로 되어 있던 코드들도 생성자 주입으로 다 갈아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아직 많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필드 주입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고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얘를 알긴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간단하죠. 우리가 써야 될 서비스를 오토 와이어드만 달아주면 돼요. 변수 만들어서.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 객체 안 만들어도 그냥 쓸 수 있어요. 원래 같으면 이렇게 연결됐을 때 이 객체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널 관련된 에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써도. 왜? 오토 와이어드를 달아줌으로써 컨트롤러랑 서비스 사이에 의존성을 주입해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필드 주입 안 쓴다고 했죠, 추세가. 얘를 안 쓰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필드 주입으로 모든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코드가 필드 주입으로만 처리가 됐을 때 꼬이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스프링 자체가 이 필드에 대해서 의존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데이터가 꼬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필드 주입으로 하지 않고 점점 이제 생성자 주입만 사용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얘는 꼬이는 문제 이런 거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도 이 방식을 통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냥 이제 코드를 적고 나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사실 생성자 주입이나 수정자 주입 이런 애들보다 필드 주입이 훨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 보이거든요. 가독성도 좋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안 쓴다. 앞으로의 개발에서는 필드 주입에 대한 내용은 안 쓰는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생성자 주입 방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거고, 만약에 이제 실무에 나갔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을 발견을 했고 얘를 굳이 생성자 주입으로 변경하지 않겠다라고 회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면 그땐 여러분들도 이 방식을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회사라면 아마 생성자 주입으로 다 변경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 뭔가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방식 안 쓸 거예요. 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생성자 주입하는 거 배울 거고 필드 주입은 뭐 따로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끝이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서비스 변수 만들어서 오토 와이어드 달아주는 거 딱 이게 끝이에요. 그럼 서비스에서 레파지토리 객체 필요하니까 레파지토리 변수 만들어서 오토 와이어드 달아주면 얘도 필드 주입 끝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용법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처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주입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빼주고 이제 생성자한테 오토 와이어드를 달아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생성자 안에 얘를 넣어줄 겁니다. 얘를 매개 변수로 받도록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로 받아온 변수를 이거를 지금 이 디스 위에 만들어 놓은 이 변수에다가 얘를 넣어 주겠다 라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의존성 주입 끝. 우리 객체 만든 적 없죠. new 어쩌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서비스에 있는 메서드들 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좀 변경을 해서 테스트할 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하는 애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 그 변수를 생성자를 통해 초기화를 하는데 이때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매개 변수 하나 넣어주고 이 매개 변수로 받아온 얘를 넣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받아오는 매개 변수는 우리가 만든 변수랑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서비스가 이 아티클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도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럼 매개 변수도 똑같이 하나 추가되면 돼요. 변수도 하나 추가되고 그리고 이 과정도 하나 추가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생성자 주입입니다. 이제 의존성 주입 같은 부분은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내용을 막 개념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친구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서 제가 설명드린 건 정말 최대한 간결하게 쉽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좀 찾아보시다 보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한 번쯤 검색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얘처럼 이제 서비스한테 넘어가 있는 메서드들 다 서비스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잠깐 내비두고 get 아티클 같은 경우도 아티클 서비스에서 할 수 있도록 딜리트도 얘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modify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아티클스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식은 사실 얘를 퍼블릭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를 퍼블릭으로 바꾸고 아티클 서비스에 있는 아티클스를 가져오겠다 하면 되는데 우리 이런 변수들 데이터 변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티클 서비스에 있는, 지금은 없지만 만들 거예요. 아티클스 라고 하는 메서드. 그러면 얘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 이 자리에는 그냥 return articles 해주면 되겠죠? articles가 실제로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얘를 리턴 해주고, 그럼 얘가 그 리턴한 걸 받아서 다시 화면에 리턴해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 놓고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 열어서 get articles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진 얘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do add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do add 11번째 글 잘 만들어졌고, get articles 11번째 글 잘 들어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능들 do delete id를 뭐 15번째 했다, 이런 거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2번 글이다 그러면 2번 게시물 삭제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해보면 2번 글 없죠. 여기 1번 다음에 3번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do modify도 한번 해보죠. modify, 이번엔 1번 글 내용을 이렇게 바꾸겠다 했을 때 바꾼 내용 잘 나오고 있고, get articles로 돌아갔을 때도 잘 바뀌어 있으면 되는 거죠. 1번 글 잘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한 개, 우리가 이제 get article 상세보기가 있죠. 상세보기도 한번 해보죠. 얘를 id 뭐 한 5번 글을 보겠다 했을 때 5번 글만 잘 나오게 되는 거고, get articles 다시 보면 전혀 문제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이러면 지금 서비스 단으로 컨트롤러에서 역할 분담을 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기능상에 그냥 진짜 역할을 나눈 것 뿐이잖아요. 옮긴 거.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지금 서비스가 DB를 건드리고 있으니까, 아티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애를 직접 건드리고 있으니까 얘를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DAO 역할을 했던 그 친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옮겨줘야겠죠. 해서 이제 DAO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뭐 더 건드릴 게 없고, 잠시만요. 서비스 리턴. 얘는 요 단계에서 따로 건드릴 건 더 없고, 이제 자, 레파지토리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레파지토리도 똑같이 패키지부터 만들죠. 서비스가 아니라 레파지토리. 이 레파지토리는 깃허브에 있는 레파지토리랑 완벽히 똑같은 철자예요. 폴더의 개념인 거죠. 폴더. 레파지토리로 패키지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 안에 클래스 하나 만드는데 아티클 레파지토리 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은 만들었고, 얘를 또 구성을 옮겨줘야 되는데, 서비스에 있는 거를. 자, 얘도 역할이 있어요. 우리 컨트롤러가 컨트롤러고 서비스가 서비스잖아요. 레파지토리, 얘는 레파지토리 달릴까요? 아쉽게도 그렇진 않아요. 얘는 컴포넨트라고 하는 애가 달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걸 잘 보면은 얘는 컨트롤러, 서비스는 서비스, 얘는 컴포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서비스랑 컴포넌트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의미 자체를 좀 나누기 위해서 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얘도 이걸 달아줌으로써 얘를 서비스로 인식을 하는데, 이 인식하는 얘 자체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좀 묶어서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컴포넨트가 달렸으니까 좀 묶어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얘가 왜 컨트롤러가 달려야 돼? 얘가 왜 서비스가 달려야 돼? 얘는 왜 컴포넌트가 달려야 돼? 라는 거를 그렇게까지
알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MVC 패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MVC 패턴 구조상 얘는 컨트롤러야 라면 컨트롤러 무조건 달아줘야 돼. 그리고 의존성 주입할 때 이 방식 이렇게 써야 돼. 약간 암기식으로 외우셔도 돼요. 얘는 어차피 사용법만 우린 익히면 돼요. 얘를 근본적으로 까서 이해할 필요까지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서비스니까 서비스 달아줘야 돼. 얘는 레파지토리, 얘는 DB에 붙는 역할을 할 거니까 컴포넨트 달아줘야 돼. 이렇게까지 그냥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을 좀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딱 암기식으로 외우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DB가 컨트롤 해야 되는 부분들 좀 넘겨줘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인스턴스 변수 얘네들 이거 얘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DB로 옮겨주도록 하고, 그리고 참 얘도 이거 해줘야겠죠. 얘가 이거 변수 만들고 생성자로 의존성을 주입했던 것처럼 서비스도 지금 레파지토리 객체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해요. 대신에 이름을 이거 가져와서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생성자니까 생성자로 이름 맞춰주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변수 만든 거랑 똑같다. 그리고 이것도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임포트만 해준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 안에서 아티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의존성이 주입이 된 거예요. 이 생성자한테 오토 와이어드 달아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던 이런 초기화들 얘도 필요가 없어요. 일로 가면 되죠. 생성자 이름 바꿔주면 되는 거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지금 아직 안 옮겨서 없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옮겨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DB를 건드리는 부분만 가지고 레파지토리로 이동을 할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얘는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는 아예 좀 뒤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갈 거고, 이 라이트 아티클 얘 같은 경우도 넘어가도 되겠죠. 얘도 넘어가고, 이렇게 두 개 먼저 넘겨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지금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얘가 기능은 여기 있는 게 맞아요. 왜냐면 DB를 건드려야 되니까, 아티클스에 이 내용이 추가가 돼야 되니까. 지금 라이트 아티클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도 결과적으로 여기 이 기능을 한다는 건 DB를 건드리는 거니까 얘네 메서드들은 레파지토리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를 실행하는 부분은. 그래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는 서비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남겨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티클 레파지토리 의존성 주입되고 난 후에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걸 실행할 수 있도록, 근데 얘는 아티클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애한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주면 되는데, 지금 얘가 프라이빗이라서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퍼블릭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질 거고, 얘가 의존성이 주입되고 나서 실행돼야 되는 이유는 이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레파지토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쓰려면 서비스 이 단계에서 객체가 만들어져야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메서드니까. 그래서 의존성 주입이 되고 난 후에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를 실행을 해야 에러가 없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메서드를 좀 건드려야 되는데, cat 아티클 얘부터 하나하나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부분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죠. 얘는 DB를 직접 순회해봐야 되는 기능이니까 얘는 이 레파지토리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article repository get article 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는 걸로 하고 아이디는 넘겨줘야 될 거고,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 여기 있는 이 내용 가져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러면 get article 메서드는 실제로 DB가 가지게 될 거고, 얘 DB 순회하는 로직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get article 끝났고, 지금 예전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생각해보면 서비스가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식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했던 방식 그대로 좀 하면서 이번에는 딜리트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죠. 이거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지워버리고, 얘도 필요가 없고 그냥 아티클 레파지토리 여기서 딜리트 아티클 아이디 넘겨주고,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요. 제가 이 안에 로직 내용을 지웠네요. 그냥 다시 쓰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아티클에 아티클 get 아티클 하나 받고, 아티클스에 있는 remove 사용해서 아티클 이용해서 지우라고 명령해주면 되는 거죠. 실제 DB를 건드리는 부분은 이제 레파지토리가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번엔 modify, 얘도 똑같죠. 이만큼 잘라내게 하고 아티클 레파지토리 modify 아티클, 얘도 얘는 이게 다 넘어가야 되겠네요. 잠깐만,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는 게 맞아요. 지금 로직 복사해 놓은 게 날라갔네. 다시 하나 옮겨 놓고 여기서 아티클 레파지토리 점 modify 아티클, 얘는 이렇게 타이틀 바디 넘겨주도록 하고, 없으니까 만들어주면 되고,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로직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레파지토리가 아티클 이 객체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바꾸는 거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DB에 접근해서 바꾼다 라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남았구나. 얘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아티클스, 그냥 아티클스를 가져오는 거니까 write article? 자, 그러면 일단 얘부터, 얘를 get articles로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서 article repository get articles 라고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이것도 없으니까 만들어 주면 되고, 얘는 return articles 해주면 articles 가져오는 것도 레파지토리가 처리할 수 있고요. delete modify articles get article write article. 일단 옮기는 건 다 옮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 write article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얘는 뭐 get article로 바꿔주면 되고 write article 쟤는 어떻게 할까? 지금 서비스에 article write article이 없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지금 라이트 아티클이 아예 다 넘어가서 문제인 거잖아요. 다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도 뒤에로 그 레파지토리를 한번 거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만들어주고 자 여기 안에 리턴에다가 아티클 레파지토리 점 라이트 아티클 넘겨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그냥 한 단계 거쳐서 얘가 처리할 거니까 아까 얘를 그냥 잘라내기 해서 문제가 있었네요. 자 이러면 일단 서비스랑 레파지토리 단계를 다 옮겼는데 얘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봐야겠죠. 지금 기능상의 문제가 존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get add 두 add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거 넣어줘도 되겠네요. 여기를 굳이 변수에 한번 담지 않고 이렇게 해도 결국 같은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아티클 가져올 거고 그거 리턴 해주는 거잖아요. 서비스가 레퍼지토리에 있는 거 이거 해서 리턴 아티클 받아온다면 여기서 남을 거고 그거 리턴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get articles부터 10개 아무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고요. to add 11번 글 잘 생성이 되고 있고 여기서 다시 확인해 보면 11번 글 잘 들어와 있죠. 그리고 to delete id 2번 지우겠다. 그럼 잘 지워졌고 다시 확인해 보면 2번 글 없고요. 그 다음에 to modify 1번 글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면 잘 바뀌었을 거고 확인을 또 해보면 잘 바뀌어 있죠. 문제가 없고요. 그럼 get article 해서 id가 뭐 3이다 그러면 3번 글 잘 가져오고 있고 만약에 to modify를 하는데 id가 1이 아니라 뭐 15다 지금 여기 철자 틀려서 그래요. 이 요청 URL이 틀려서 존재하지 않는다 잘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러면 문제가 get article에서도 한번 메시지 잘 나오나 한번 볼까요? id 뭐 예를 들어 15 하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잘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랑 레파지토리 우리가 예전에 했던 MVC 패턴대로 좀 분리를 잘 시켜놨는데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개선을 해보자면 레파지토리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 articles라고 하는 얘를 영속성을 가지게끔 해주면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좀 더 좋은 게시판이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는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DB 연결하고 이런 거는 다음 수업 이번 수업에서 진행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 수업에서 더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실제로 DB를 연결을 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DB를 활용할 때, 실제 DB를 연결할 때 이런 커넥터, JDBC 커넥터 이런 거 안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근데 JDBC 커넥터 사용해서 우리가 DB한테 뭐 CQ와 SQL로 어펜드 해가지고 넘기잖아요. DB 유틸.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방식 사용 안 할 거고요. 이제 실제로 마이바티스,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마이바티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연결하는 거랑 세팅하는 거 같이 해보고 DB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거 보면은 얘가 너무 멋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또 꾸밀 수 있는 거, JSP도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JSP 없으니까 JSP도 추가로 해서 만들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오늘 이 시간까지 레파지토리 만드는 것까지 했던 거는 사실 그 전에 해왔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다시 똑같이 하는 건데, 다만 스프링 부트를 활용한 방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수업부터는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웹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주말 동안에 복습 잘 하셔야 되고, 지금 했던 스프링 부트 활용법, 그리고 이런 로직 만들고 분리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는 많은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많이 반복을 했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복습 잘 해주시고, 놓치는 내용 없이 잘 체크해서 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좀 하나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MVC. 이제 우리 코드를 놓고 보면은 얘는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컨트롤러. 얘는 JSP가 역할을 맡을 거고요. 얘는 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레파지토리. 지금까지는 DAO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레파지토리, 그리고 DB. 얘는 사실 코드는 아니긴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업까지 오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DB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걸 좀 쓰죠.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라고 있을 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DTO라고 했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VO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죠. VO라고.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러가 DB에,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이렇게 연동이 된다, 이거는 좋지 못하다 라는 거는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도 인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비스랑 레파지토리, 컨트롤러 영역을 나눠 놓고 이렇게 MVC 패턴을 구조를 쌓아서 진행하는 이유, 이제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요청 보내고 서비스가 레파지토리한테 너 DB 좀 갔다 와 하고 얘가 DB 갔다 와서 다시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유지보수하는 시점에 아주 많이 편해질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러 단에서 여기를 마구잡이로 왔다 갔다 한다면, 이런다면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상당히 골치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MVC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번쯤 검색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검색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걸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MVC만 하지 말고 이 디자인 패턴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 MVC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것만 봐도 MVVM도 있고요, 뭐 MV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이 패턴들이 각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흐름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좋고, 왜냐면 이제 100% MVC만 쓴다 이건 아니니까
MVC가 거의 주로 쓰이는 패턴은 맞아요. 근데 모든 프로젝트 10개 중에 10개가 다 MVC를 쓰진 않아요. 뭐 MV를 쓰는 곳도 있을 거고요. MVVM을 쓰는 곳도 있을 거고, 이거는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것들의 차이를 어느 정도 검색해서 알아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 꾸미고 이런 디자인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웹 개발이 쭉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쌓으면 훨씬 웹 개발이 유리하다,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패턴으로 구조화시켜서 모아놓은 게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한 번쯤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냥 얘는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싱글톤 패턴이라고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싱글톤 패턴에 대한 것도 한번 검색해서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얘를 뭐 막 완벽하게 숙지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뭔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했던 내용들을 좀 다시 복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서비스랑 레파지토리까지 완성을 했는데, 테스트 데이터 만들고 서비스 메서드 삭제, 수정, 그다음 상세 보기 만들고 나서 서비스랑 레파지토리를 도입을 했어요. 현재 이것도 커밋을 해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시판의 CRUD는 다 한 거예요. 작성하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지우고, 이 CRUD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 다룬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기능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게시판의 완전 기본, 베이스 오브 베이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어떤 게시판을 만들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 4가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잘 숙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내용 잘 숙지해서 오셔야 됩니다. 주말 이틀 동안 시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